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천의 한 주유소 대표와 화물차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는 수법으로 차주들이 유가 보조금을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로 김천의 한 주유소 대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주유소 직원 4명과 수백만 원대의 유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차주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받아 챙긴 보조금이 200만 원 이하인 차주 64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유가 보조금은 모두 4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주들은 부풀려진 기름값만큼 유가 보조금을 더 챙긴 것은 물론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주유소 대표 A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 200만 리터를 차량 연료로 판매해 28억 6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유가보조금 청구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한 섬유업체가 국내 최초로 방검복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검복은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어선관리단과 자율방범대에도 보급돼 해경의 안전에 한몫하게 됩니다. 칼로 찌르고 송곳으로 아무리 눌러대도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소재인 초고분자량 PE 섬유가 총알과 흉기를 막아내는 방검복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원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했던 한주엽 대표는 우연한 계기에 방탄복 제작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산업용 섬유에 대한 기반 기술은 좋지만 이 방탄 제품에 대한 완제품을 내는 회사가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국내에서 방탄복 실험을 할 여건이 되지 않자 재작년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몽골로 갔습니다. 수백 차례의 방탄 테스트를 거친 뒤 섬유로 된 방탄복을 완성했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방탄복을 올려놓고 총을 쏘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칼로도 뚫지 못하는 방검복인데요. 최근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어업관리단과 자율방범대 등에 보급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 특공대원이 목숨을 잃자 해양경찰청에서도 이 업체 측에 방검복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대구의 섬유 기술이 이제는 해경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황수영입니다. 2015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설 준비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제6회 2015 세계 군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4년마다 갖는 종합대회로 일명 군인올림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2015년 문경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7개 시에서 열리며 향후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사적 안정과 한국군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한 여객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5시간 동안 해상에서 표류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450명을 태우고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16,000톤급 여객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5시간여 동안 해상에서 표류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385명과 승무원 65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고장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배 안에서 5시간 넘게 갇혀 극심한 공포 속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를 수습했으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까지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봉사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설을 맞아 독거노인 20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근 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김태근 씨는 17일 특별히 설을 맞아 독거노인 200여 명을 초청해 돼지불고기와 과일 등 음식을 대접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두류 1, 2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새마을 부녀회원 50여 명도 함께해 따뜻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는 우리 주민자치위원께서 직접 가게를 하시면서 벌어진 수익금으로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매번 실시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우리 동에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한 고맙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기고 더 많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김태근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그 동네의 노인들이나 누구들이나 보니까 좀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점심 한 끼라도 식사를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시작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계속 하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뿐이라며 부끄러워하는 김태근 씨.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며 오늘도 밥에 사랑을 담습니다. 설 연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 가족과 명절의 정을 함께 하려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다문화 가족을 상대로 풍성한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음식 경연 대회와 가래떡 썰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이민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아직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고유의 명절에 대해서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만 본국과의 그 명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한국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친척들 사이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맛있게 떡국 끓이는 방법을 배워 가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 설 명절을 친척들과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참여해 다문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면서 지역민들한테 그 공원을 사회공원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떡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고 다문화 가정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성분들이 그 우리 고유 떡국을 만들면서 정말 우리 문화에 같이 적응하고 한 민족이 하나의 그 동료의식을 갖고 그렇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시집 온 지 10년째라는 한 참가자는 가래떡을 처음 썰어본다며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올해 설날 때 저도 친구들한테 떡국 좀 끓여드릴게요. 설날 되면 이 떡국을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맛있게 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가래떡 썰기 체험에 참가한 결혼 이주 여성 30여 명은 한국의 설 명절을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떡국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동방여성대학 총동문회에서도 다문화 일촌가족 설명절 선물 전단식을 가졌으며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떡국 만들기와 전통 의상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설 당일인 23일 대구 평화교회 등 지역 곳곳에서는 한복 입고 세배하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설 당일과 마지막 날 한파가 들이닥치는 등 연휴 내내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설 전날인 22일 오후부터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설 전날인 23일은 평년보다 1에서 4도,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은 3에서 5도 정도 낮아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연휴 추위는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차량이 본격적으로 도로에 몰리는 20일 밤에는 중부와 남부 산간지방에 눈이 다소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귀성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연휴 초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은 토요일인 21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올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8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